마지막 기회 8월 15일 내년 4월 총선 여러분들의 참여와 선택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 그리고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모시고 8월 15일 광화문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8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돌아오네요. 네. 예. 6월 6일 저희가 집회를 하고 8월 15일인데 네. 8월 15일에 엄청난 인파가 지금 예상되고 있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이게 그 망각을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4년 전에 2019년도에부터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렇죠. 예. 정권 교체도 역시 못했죠. 불가능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시는데 광화문 운동을 한 것 때문에 그것이 물론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수고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광화문 운동인데 예. 근데 이것을 제일 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 같아요. 그렇죠.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나간 그 영상을 보면 예. 우리가 봐도 감동되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 제가 미국의 상원의원들한테 예. 보여주려고 광화문 그 5년 동안의 영상을 그 편집해서 가져갔더니 예. 상원 의원들이 놀라 나자빠지더라고요. 당연히 놀라죠. 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뭐 월드컵도 아니고 뭐 올림픽도 네.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광화문에 나왔다는 거 그것도 네. 춥거나 비 오거나 네. 예, 덥거나 예. 그래서 먼저 그 영상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혹시 될 수 있는지 예, 예. 모르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거 이제 홍콩에 그 불액 시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와 비교해 보면 홍콩은 3달 하다 말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3년을 했거든요. 3년이죠. 3년을 했고, 그리고 홍콩의 불핵 시위는 결과물을 못 만들어. 못 만들어냈죠. 결국은 저 중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왜 세계사적인 그 집회가 됐냐면 결과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정권 교체가 예. 됐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좌파 애들이 이게 완전히 약 올려서 지난 그 7월 27일 날 북한의 지시로 예. 평택에 미군 부대를 진입하겠다. 아, 이것을 저는요 정보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예. 아니 그 7월 27일이 북한에서는 6.25 전쟁의 성전 기념일로 승전기념일이죠. 뭐 대대적으로 퍼레이드도 하고 뭐 그런데요. 예, 예. 아니 6.25 전쟁을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 거죠. 미국과 함께.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조용하게 행사 안 하거든요. 북한이 진 사람 쪽에서 극렬하게 행사를 하고 이번에 그 7월 27일 날 이제 평택에 개딸들이 중심이 되어서 18km의 그 주한미군 부대를 인간 손익기를 하겠다. 인간 띠기.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대문을 진입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분들의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서 사람이 몇 사람이라 죽거나 다치면 큰일이죠. 분신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이게 국제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강력하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그들은 23,000명 동원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10만 명 동원을 냈죠. 내려가지고 일단은 경찰들하고 개딸들하고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그 사이에 인간띠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벽을 쌓겠다. 인간벽을 싼다. 왜냐하면 그들하고 경찰하고 접촉이 일어나면 쟤들은 막 들어눕고 뭐 성폭행했다 뭐 성추행했다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또 신나 뿌리고 그 자살이나 한 10명 해버리면 그야말로 이것은 잘못하다가 이게 내전 상태로 그러니까 효순이 미선이 촛불, 그렇죠. 광우병 난동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 네. 아닙니까? 저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력 선제적 대응을 했는데 혹시 그 대응을 했더니 개딸들이 내부적인 그 분란이 일어났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들 속에서 NL 계열과 PD 계열이 있는가 봐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의 말을 듣고 그렇죠.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싸움이 붙었어. 그 사람들 속에서. 아, 그랬군요. 네,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선제적 대응을 하니까 사실 그날 그 개딸들 쪽에서 나온 사람은 우리 영상을 다 찍어보니까 97명밖에 안 돼요. 97명이요? 네. 제가 봤을 때 저도 갔지만 네. 한 30명 뿐이 안 됐는데. 97명. 예. 그래서 혹시 그 영상은 없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예. 그 영상을 이제 한번 보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비교해서 보면 예. 또 쟤들은 무당을 데리고 나왔어요. 무당. 무당을. 예, 예. 야,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요. 아,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무당을 데리고 무당을 왔다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주술적인 부분이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부분인데. 네. 자, 한번 그 영상 네.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러분들 영상 지금 보셨지만, 목사님께서 3만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요, 이거 5만 명 이상인 게, 네. 그날 주변에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맞아요. 날이 덥고,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갖고, 네. 그늘로 피하신 분들이 가게로 다 들어가셔가지고, 커피숍은 뭐 10,000원이고, 식당도 10,000원이고, 안 보이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택 그 집회가 좌파 애들이 이제 박살나니까 예. 존재감도 없었거든요. 하니까 이제 드디어 8월 15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쪽으로 쟤들이 옮겨서 보복을 하겠다. 아. 해가지고 쟤들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띄고 있는데 예. 보니까 아마 쟤들도 최후의 그 작업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노총, 정교조. 아, 민노총. 여기는 또 인원이 좀 되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전교조랑. 이 사람들 더불어민주당까지 같이 하잖아요. 한 몸. 다 좌파 시민단체 총동원해서 8월 12일하고 8월 15일 이틀을 야. 통해가지고 결국 저 사람들이 하기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광주 사태입니다. 내전을 일으켰어요. 내전을 일으키는. 네. 우리 여기 저 황유선 장군님들이 다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광주 사태가 있었을 때도 미군이 있었는데 이 미군이 국내의 내전 상태 이것은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전면전이 일어날 때만 미군이 개입을 그렇죠. 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전은 개입 못하죠. 그렇죠. 정치적 상황으로 보고. 그 이 약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야. 예. 알고 있어서 쟤들이 지금 8월 15일 날 끝장내는 이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예. 결국은 뭐냐 하면 내전 상태로 몰고 가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 하신 캐스퍼 와인버그. 와인버거가 벌써 예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이 난다고. 그 어느 날 봄날처럼 좌파 우파가 강원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한국의 경찰복을 입고 예. 조선일보 빌딩, 파이낸스 빌딩에 올라가서 태극기 부대를 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촛불 시위. 촛불 시위대. 자기 편을 향하여 사격을 하면 20-30명이 죽어버리면 바로 그냥 광주 사태처럼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서 이야. 다시 뭐 파출소, 경찰서 뭐 다 털리고 이렇게 하여 내전 상태로 이제 몰고 가면은 전국에 이미 벌써 조직망이 되어 있는 간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창원 간첩단들을 잡고 보니까 하부 조직을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있던데요. 우리가 자유마을 조직한 것처럼 해놨어요. 예, 예.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래서 거기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버리면 그야말로 전쟁 없이 한국을 접수할 수 있다. 이것을 이번 8.15를 통하여 쟤들도 초조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권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북한한테 있거든요. 북한이 지시하면 북한의 지시대로 지령에 해야 되니까. 의해서.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고적으로 막아내려고 총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한국의 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첫째 1,700만 세례교인들, 그 다음에 이제 군번 가진 사람들 1,200만, 그리고 그 가족들 하면 2,000만 해서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자녀도 있지. 나라가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버리면 이건 뭐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하나 있어요. 예. 뭐냐 하면은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 표 아닙니까?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을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93.8%가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면 안 된다. 이게요. 다행스럽네요, 진짜.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제 그 우리가 하나 되는 공통 주제로 삼아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것을 반대한다면 이건 다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국민들의 97, 8%를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속 우리가 영상을 지금 뿌리는데 예.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반대냐. 여기서 대답하라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사람은 그건 간첩 수준 아니에요. 간첩이죠, 간첩. 네, 간첩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8.15 집회를 통하여 명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사람은 같은 종류의 인간이 대한민국에 살 수 없으니까 예. 북한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을 우리는 마지막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4.19, 5.16에 이어가는 우리는 마지막 혁명을 통하여 제2의 건국 그리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8.15 집회의 주제면서 계획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8.15 집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번 평택 시위도 우리 자유마을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자유통일당이 함께 나간다고 했더니만 이 좌파들이 겁을 먹고 말이죠. 네. 축소한 거예요, 사실은. 예, 뭔가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제 8.15에 뭔가 할 것 같습니다. 네. 민노총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8.15에는 여러분들 꼭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미 국방장관이었던 캐스퍼 와인버그의 이 넥스트 워라는 책에 나오는 네. 한반도의 이 마지막 전쟁, 예, 이 내용이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히 중요해서 이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리는 있어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아, 같습니다. 있구나. 예, 네. 그래서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넥스트 워 한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는 제로는 아닙니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예, 영상 보고 지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몇 번 볼 중에 때마다도 계속 놀래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그 마지막으로 나온 그 폼페이오 그 예. 장관 있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예. 이 사람이 그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조선일보에 그 국제 정치학 포럼에 왔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나 다음은 바로 한국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국민들이 잘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피부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언론이 건데. 완전히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점령했다고 봅니다. 그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정보의 제1인자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벌써 한국이 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8월 15일 날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고 이번에 8월 15일 날 결과에 따라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의 결정이 사실은 8월 15일 날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8월 15일.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전쟁은 내년 4월 10일로 보는데 사실은 돌아오는 다음 주 8월 15일 예. 여기서 결판이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8월 15일 시청자 여러분들 광화문에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뭔 전쟁이 나겠어 라고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준비했던 게 뭡니까? 전쟁 준비뿐이 안 했습니다. 결국은 써먹게 될 텐데 그걸 바로 써먹진 않고 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리고 곳곳에서 화염이 솟고 그 상황이 되면 또 국민들이 전쟁보단 평화가 좋아 연방제 가자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쟁 나면 안 되니까 우리 죽기 싫으니까 연방제 가자. 이석기 아로가 그런 것들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잘 막았는데 그 잔존 세력을 막지 못해갖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8월 15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7대 실행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꼭 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목사님이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파들은 항상 보면 선제적 대응을 잘 안 해요. 예, 사고가 터진 뒤에 나중에 가서 3.1 독립운동을 한다, 한다, 이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최초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운동을 통하여 선제적 대응을 한 겁니다. 선거철에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꾸준히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이겼고 이번에 평택도 선제적 대응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이번 8월 15일도 내년 4월 10일 가서 총선에 가서 허덕허덕 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7개의 우리 주제로 전 범 국민들이 함께 참여 운동을 하자 해서 이제 7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조직이죠, 조직. 예, 조직. 예. 그러니까 5,300만 국민들은
다 자유마을에 가입해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통신사 이동, 번호 이동. 네, 번호 이동, 거기 참여해달라. 또 선교카드에 참여해달라. 이러한 그 7개 사항을 이제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사실은 65살 되면 32만 원인가 받고 있는 거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참여를 다 하면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종신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을 드리겠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 다 우리가 면밀하게 이게 다 계획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8월 15일 날을 통하여 제2의 건국을 이뤄내야 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 7개 사항에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입을 해서 이것도 사실 좌파 우파를 나누는 개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그렇죠. 예. 철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반대한다면 그건 좌파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야. 우파로 우파로 생각을 해서 철수를 반대하는 네, 사람들은. 우린 다 함께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누리고 싶으냐는 거죠.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간다. 이거는 곧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이재명의 전략인데 그걸 누가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나와서 우리가 광화문을 통하여 8.1을 통해서 1000만 조직이 완성이 되고 특별히 거기다가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예, 예. 한 달에 1,000원짜리 1,000원. 네. 가입까지 해서 1000만 명 가입이 끝나면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로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7대 결의사항 지금 영상 보시고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네. 애국 활동하려면 그냥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큰 도움 안 주셔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고 또 이 7대 결의사항을 목적에 맞게끔 실행한 분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이 연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7대 결의사항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설계와 박정희 대통령의 3대 경영 철학인 첫째, 목표를 세우라. 둘째, 그 목표를 이룰 사람을 찾아라. 셋째, 그 목표를 이룰 기간을 정하라. 이와 같은 거침없는 도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건국 후 80년 동안 미국과 일본만 따라잡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세계 6, 7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3대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동안 종북 좌파의 간첩 세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크게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론으로 국민의 절반을 속여왔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찬성 반대 여부를 물었더니 93.9%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반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함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이슈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속히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 경제성장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결의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국민 자유마을 가입. 둘째, 퍼스트 모바일 번호 이동 가입. 셋째, 선교카드 및 자유카드 가입. 넷째, 자유일보 정기 구독.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가입. 여섯째, 너아라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구독 알림 설정. 일곱째, 위 6가지 사항을 모두 가입하신 분들께는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제3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4.19 혁명과 5.16 혁명에 이은 자유 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